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혹했다. 잔고 3,380만 원. 바로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6월 13일 오전부터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항소심 6차 공판이 열렸는데 횡령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우선 기사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본다면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되어 6차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알다시피 이미 2021년까지 2011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벌어들인 회사 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알다시피 검사는 이에 대해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수홍 씨의 친형의 혐의만 인정을 했는데요. 이에 박수홍 씨와 친형 부부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 정말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전세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나는 보험까지 해지했다. 내 통장을 보니 3,380만 원이 남아있다더라.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도 출석했었던 그는 1심 판결을 보고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그 결과에 통탄하고 원통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했던 건 매출 100%를 제가 냈고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이 업계에서 감사함을 느꼈다고 해요.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이야기했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고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사실 가정사를 그만 들먹여라라는 박수홍 씨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었고요. 가족에 대해 빨대 꼽고 사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고요. 깜빵 가서 반성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빼먹더라도 적당히 빼먹었어야지. 진짜 형이 마누라까지 데리고 들어와 자식들까지 동생을 쪽쪽 빨아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과 사실 가족사를 계속하여 이야기하는 박수홍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하더니만 박수홍 씨 친형 항소심에서 20억 원의 횡령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던 이 친형 부부는 이렇게 잡아떼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느꼈던 걸까요? 어찌됐던지 간에 결국 인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박수홍 씨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는 지난 3월에 열렸었던 1심에서의 유죄 판단 그리고 항소심 계속하여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근데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 3년형을 부부에게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박 씨의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16억 원 상당의 박수홍 씨의 돈을 가로챘다라는 혐의는 무죄로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결과 발표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20억 원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공판의 연기 끝에 재개된 이날 재판에서는 회계장부의 감정과 관련하여 전문인에게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의 무죄 관련 내용인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해 양측 모두 성명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6억 원 상당의 박수홍 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6년 중반부터 법인을 통해 박수홍 씨의 홈쇼핑 방송, 출연 행사 활동 등 연예 활동 수입을 입금받아 계좌 운영을 했고 출연료 등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에 상품권 또는 허위 명목으로 현금화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박수홍 씨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어떤 수익인지 그 수익의 출처가 다른 것인지 불명확해 보인다. 피고인들은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현금화하여 박수홍에게 출연료의 충당이나 수익 배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방법이 현금 인출을 하여 지급한 것인지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한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과 이 친형 부부의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부동산의 취득이나 금융자산의 증가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증가된 게 있는지 밝혀주고 이 친형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모두 변제했고 여러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금융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달라. 그러면서 재산 형성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필요하다.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 씨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는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쪽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 부분 내 관리를 이 친형이 맡아서 한 것의 목적이 합당한 관리였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1심에서 20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니 항소심에서 20억 횡령을 결국 인정했다. 항소심에서조차 20억 횡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유죄 선고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뭐죠? 이 출연료로 이때까지 친형은 부동산을 4채를 취득했고 채무도 변제를 한 반면 박수홍 씨는 마곡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50% 지분을 제외하고선 별다른 재산의 증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중들이 볼 때는 형수도 그 돈으로 자신의 아이들 학원비 결제하고 생활비를 썼을 거고 남의 돈으로 돈잔치를 벌였고 돈 버는 사람은 박수홍 씨밖에 없는데 정작 자신은 재산 증가가 없고 그의 형은 재산이 증가했고 재판부가 실제적인 돈의 흐름을 보려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요구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수홍 씨 앞에서는 경찰을 타고 다니던 치밀함을 본다면 어떻게 재산 증가가 형만 있었냐? 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박수홍 씨의 62억 원 되찾기 언제쯤 가능할 것이냐. 이 62억 원 전부를 되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계속하여 계좌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과 자료를 제공해달라. 사건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 감정을 맡기기조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음 7차 공판 8월 20일까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모두 소명해달라는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이야기했었던 20억 원에 대해서만 피고인들이 결국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320회에 걸쳐 16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서는 결국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측 모두 추가 자료를 달라며 7차 공판까지 상황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박수홍 씨는요,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70억 원 강남 아파트조차 최초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야, 3,350만 원 정도 남아있던 계좌에서 70억 원의 강남 아파트까지 생긴 걸 보면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박수홍 씨가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을 못 받은 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해서 뭐 70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생겼든 말든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그렇지 못합니다. 애당초 가족사였기 때문에 박수홍 씨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았습니다. 응원하는 분들도 있었고 왜 자기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법정에서까지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비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박수홍 씨가 안타깝기도 했지만 어떻게 가족을 내치냐 이런 여론도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박수홍 씨가 아이를 낳고 방송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7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까지 공개를 하다 보니 이게 사실 여론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박수홍 씨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거 아니냐? 이제 그만해라. 가족 아니냐? 부모 형제까지 다 버릴 셈이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이 좀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풀이쇼의 간판 MC라고 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이죠. 박수홍, 최은경 두 사람이 이제 하차를 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최은경 대신 김용만, 이현희, 애녹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최근 박수홍 씨는요, 자신의 딸 제2의 생후 4개월 뒤집기 성공이라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이 장면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를 지나서 박수홍 씨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동치미에서도 다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하차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공식 기사 내용을 좀 보면 무려 13년 동안 자리를 지켰었던 박수홍, 최은경 동치미를 떠나게 된다. 오는 29일 마지막 방송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3년 만에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하차를 한다. MBN은 개국 30주년을 맞아 4월 1일부터 보도부문과 제작부문 개편을 단행한다. 동치미의 MC 교체 역시 개편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11월 첫 방송된 동치미는 시청자들의 답답한 속을 동치미처럼 시원하게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토크쇼다. MC였던 박수홍과 최은경이 무려 지난 13년 동안 진행을 맡아왔으며 최근 마지막 녹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하차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들은 MC들에 대한 프로그램 측의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소식 들으시면서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차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반응들은 어떨까요? 케미가 좋았는데 너무 아쉽다. 13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라는 거는 팬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서운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무려 1, 2년도 아니고 13년인 거죠. 그러니까 동치미 제작진은요,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하차를 통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일방적 통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13년을 했으면 이 개편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최소 6개월, 늦어도 한 3개월.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나중에 퇴사를 하게 돼도 퇴사하기 최소 3개월 전에는 나가는 사람도, 나가라는 회사도 어느 정도 일정 여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13년을 해왔던 두 MC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하는 건 일방적 해고 아니냐, 강제 퇴출 수순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SNS에는요, 은경 언니 속풀이쇼 동치미 하차 소식을 들었어요. 수홍 오라버니와 케미가 참 좋았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댓글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두 사람이 왜 갑자기 무려 13년 만에 하차를 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속풀이쇼 동치미의 시청률을 좀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평균 시청률이 2%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잘 나올 때가 3%대 정도의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청률이 과연 오르내리고 있느냐? 8월 24일, 그러니까 2024년 작년 8월 달부터 2025년 3월 달까지 2.6%대에서 2% 초반대까지 시청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근 시청률 중에는
2월 달에 3.1%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시청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 프로그램의 문제가 컸다면 아마 하차가 아니라 프로그램 폐지 수순을 밟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속풀이쇼 동치미 하차를 했을까요? 사실 선우은숙 님의 사태와 박수홍 씨 뿐만이 아니라 속풀이쇼 동치미가 평소 너무나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 프로그램 보는데 눈살이 찌푸려진다 라는 비판이 많아서 당시 유영재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 내용을 전달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폐지는 하지 않고 13년을 함께 했었던 MC들을 하차시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속풀이쇼 동치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방송 참여에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시청자 게시판의 반응을 보면 사실 굉장히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말밖에 없어요. 요즘 동치미를 보면 뭔가 느껴진다. 제작진 정신 좀 차려라. 제작진과 작가들은 수준 이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좀 순환시키고자 MC들을 교체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킨 셈이 된 거죠. 왜 MC들에게 이렇게 일방적 통보를 하냐. 역시 제작진은 문제가 많다라는 비판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최근 박수홍 씨는요.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돈을 벌었는데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매일 절벽을 올랐다.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강연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박수홍 씨가 뭐라고 했느냐.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난 이후 가난이라는 것과 같이 살았다. 5평도 안 되는 방에서 천장에 주저앉아 어느 날은 내 머리 위로 쥐가 떨어졌다. 연탄가스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치미가 약이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효심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와서 어머니 미용실에 앉아있다가 저녁 8시가 되면 셔터를 내려드리고 우리 집 달동네를 올라가며 어머니를 뒤에서 밀어드렸다. 어머니가 40대 초중반이었을 텐데 파마약 냄새가 그렇게 독해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셨다. 어머니를 뒤에서 밀면서 초등학생인 내가 우리 엄마 고생하는 것 좀 멈추게 저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는 게 제발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다. 결국 어머니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미용실에 취직했고 모델 모집 공고를 보러 나갔다가 사기를 당했고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고군분투했던 일화들을 전하면서 나쁜 일들만 이어졌다.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사기를 당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건데. 최근에 있었던 가족들과의 분쟁에 대해서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느낌이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겠나. 나는 그냥 나만 없어지면 더 편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집 뒤에 산을 매일 올랐다. 거기에 산을 깎아서 떨어지기 좋은 자리가 있기도 했다. 하루는 이제 정말 버티질 못하겠다 싶은 단계가 왔다. 근데 내 아내가 후레쉬를 들고 슬리퍼를 신은 채 찾아왔더라. 힘들 때 자신을 붙잡아줬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이 박수홍 씨가 최근 형과의 횡령 사태 그리고 부모님과의 망가진 관계 2022년도에요. 아버지의 손찌검으로 인해 상처가 크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라는 말을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과거 두 사람의 모습인데 사실 어머니를 비판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박수홍 씨를 비판하는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는요. 박수홍 씨는 어머니하고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걸 가장 원한다. 친형에 대해서는 감정의 골이 깊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아들이었던 박수홍 씨의 손을 내치고 말았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아버지는 1년 반 만에 왔으면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걷어찼다. 라고 말을 했고 박수홍 씨가 당시 과호흡, 공황장애가 몰려오면서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모습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치미쇼라는 것 자체가 답답한 시청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라 할지라도 MC들의 역할이 주축이 되면서 뭔가 고민거리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MC 당사자가 저렇게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가 됐는데 방송 보기 싫다 라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박수홍 씨 때문에 방송을 보기 싫다라는 의견이 많아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차 이야기까지 나왔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여전히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 이 박경림을 따라다닌 훈남, 일명 삼성맨 두 사람이 결혼은 했지만 처음에는 이 남편의 의도를 의심했다라면서 절친이었던 박경림 씨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능 방송에서도 재미있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친구를 아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한번 의심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고요. 최근 최은경 씨, 그러니까 함께 하차하게 된 동반 MC는 박수홍 씨의 따님을 위해 수천만 원을 투척하기도 했다. 첫 용돈을 줬던 주인공이자 큰 거 한 장, 무려 딸을 위해 1,000만 원이나 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13년 동안 MC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은경 씨에게 이 박수홍 씨의 따님은 조카인 겁니다. 아니죠. 조카를 뛰어넘어서 고모라고 하니까 완전 가족처럼 두 사람이 지내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어디 그뿐입니까? 최근 70억 원의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한 박수홍, 김다혜 가족. 이 가족의 딸 100일 경사를 축하하기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역시나 동반 MC 최은경 씨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동시에 하차를 하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해 왔었던 많은 시청자분들이 야,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박수홍 씨 사태 때문에 그런 내막이 있는 건가? 그럼 최은경 씨는 왜 하차를 하게 된 건가? 이야기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이 속풀이쇼 동치미가 프로그램 개편을 하며 MC를 갈아치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세 사람이 언급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개그맨 김용만 씨입니다. 김용만 씨가 알다시피 이 도박 사건으로 인해서 방송계에서 거의 퇴출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송 복귀를 했고 뭐 최근에 예능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만 씨가 동치미의 MC를 맡는다. 그것도 메인 MC를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은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가수 애녹입니다. 좀 뜬금없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왜 애녹이 MC를 맡게 됐느냐. 제가 볼 때는 최근 현역가왕 프로그램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녹이라는 가수가 비록 3등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1등은 못했어도 굉장한 화제성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화제성을 필두로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수이지만 애녹을 MC로 앉혔던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고요. 세 번째는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희라고 하는 슈퍼모델이 있거든요. 물론 연예대상 최우수상을 석권하면서 골 때리는 그녀들, 동상이몽 등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앉혀서 새로운 동치미를 꾸려 나가겠다라는 것이 제작진의 의도인 건데, 자, 이 세 사람이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현희 씨도 앞서 두 명보다는 인지도가 좀 낮을지 몰라도 다양한 예능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해서 이제 이름을 너무 많이 알렸고, 뭐 애녹 가수는 최근 핫하죠. 김용만 씨도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경, 박수홍 두 사람의 케미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3년을 바라봐 왔었던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두 사람이 정말 하차를 한다고? 그것도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 너무 일방적 통보 아니야? 나 그러면 동치미 안 볼래?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나올 정도입니다. 또는 이 기회에 그냥 개편할 거면 프로그램을 갈아엎어라 라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나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